안녕하세요. 행정사업정사무소 정평 김은행정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식품위생법 관련된 내용을 좀 준수사항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특히 식품 적계법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식품에 관련된 거를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도 TV 매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창업에 관한 어떤 내용을 보시고 많이 창업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든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음식점을 창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 내용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음식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 음식점을 창업을 하는 것도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지켜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식품 적계법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데, 식품위생법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준수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음식점을 이제 하시거나 아니면 식품을 제조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는데, 특히 이제 식품 적계법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휴게 음식점이라든가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그 다음에 유흥주점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과점, 그 다음에 위탁 급식업소, 이런 부분들 이제 식품 적계법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켜야 될 부분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법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생산이나 식품을 제조 가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련된 어떤 수불 대장 이런 것도 좀 하셔야 되고요. 유통기한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에 관한 내용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이물질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품 만드는 이제 표시 부분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제조를 하시거나 음식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특히 유통기한들 이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관련해서 이제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 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품 적개업들이 만약에 어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행정처벌을 받는데, 이 처분들이 쌓이게 되게 되면 가중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썩거나 이제 상하에 이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제 식품을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은 영업정지 처음에 이제 15일을 받고, 두 번째는 1개월 처분을 받고 음식물을 또 폐기를 하셔야 되시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처분을 받고 음식물을 또 폐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이제 불결하거나 이제 다른 물질이 섞였거나 첨가돼서 인체에 이제 해를 주는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정지 15일, 2차 같은 경우도 1개월, 또 3차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과중한 어떤 이게 처분을 이제 점점 쌓이는 처분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이제 이런 식품 적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을 조금 이제 잘 준수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좀 공부 좀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나 이런 법을 몰라가지고 잘 몰랐다고 하시는데, 법에 대한 어떤 무지를 호소하는 거, 후원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법을 몰랐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 이거는 참고할 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어떤 사업을 크게 벌여서 뭔가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제대로 이제 법을 좀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은 이제 전문 행정사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어떤 부분을 이제 준수해야 되는지 같이 이제 상담을 좀 하시고요. 어차피 이제 전문 행정사들이 영업신고나 이런 부분도 대응을 해드리니까는 영업신고 같은 것도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영업을 하게 되면서 준수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많이 적발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제 표시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소분 처리 안 해가지고 영업자가 아닌 사람한테 재료를 이제 소분하고 물건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조 가공하거나, 아니면 이제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지키지 못했다든가, 유통기한 어떤 지가 지나서 이제 적발되는 부분들, 이게 대부분 많이 걸리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숙지만 하게 되게 되면 부당하게 이게 처벌을 받는 부분을 이제 상당하게 줄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숙지 못해서 부당하게 이제 처분을 받거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어떤 영업을 하시기 전에 관련된 법규를 좀 숙지를 하셔서
이런 처분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설사 이런 처분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행정심판 제도가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써보시고요. 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다가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주류를 제공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이제 신분증이 없어서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 부류 중에 한 부모님이 계셨는데 이 아이가 성년이 맞아요 라는 말을 듣고 주류를 제공했다가 적발돼가지고 이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1개월 처분을 받아서 이제 행정심판을 구하던 이런 절차를 구제를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이런 부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서 이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이렇게 받게 되게 되면 망연자실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어떤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한 번에 해답을 내리기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진행을 하면서 일단은 어떤 행정심판을 제기하든 행정소송을 제기하든 진행을 한번 해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해결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를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식품적개법에 관련돼서 이제 식품위생법상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식품위생에 관한 부분들, 식품위생법 관련된 내용들, 이제 식품적개업자가 준수해야 내용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나 그 밖에 어떤 그 부재 사례들 관련 내용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